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밤리의 책방입니다. 오늘 서평할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읽어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지 구매할 책을 고르는 중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구매하게 됐네요. 저도 부자 아빠가 되고 싶거든요. 이번 책은 정말 좋은 글귀들이 많아서 최대한 추려서 소개합니다. 글귀에 대한 중간중간 제 생각과 의견은 마지막에 추가할 예정이니 먼저 책과 작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 소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448쪽. 경제 경영. 미느민. 작가 소개. 로버트 기요사키. 재테크 분야 고전으로 손꼽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천만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었다.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부자가 된 친구 아버지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는 결국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과 투자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대조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직설화법과 대담한 태도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얻고 돈을 모아 빚을 갚고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기존의 충고는 한물간 구식이라고 평한다. 집은 자산이 아니며 특히 그것이 가장 큰 부채라면 공경에 처한다는 그의 주장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그 말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부모, 오랜 직장 생활에도 돈이 부족한 사람, 사업하고 싶은 사람. 책 속의 좋은 글귀. 18쪽. 이 책을 세상의 모든 부모들께 바칩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23쪽.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돈에 대한 문제를 배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 계획과 사고 방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배움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24쪽.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렇다 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공경을 겪을 수도 있다. 끔찍한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돈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모른 채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기인한다. 31쪽. 돈은 힘의 한 형태다.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것은 돈에 관한 지식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돈의 작용 원리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돈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를 쌓을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돈을 위해 일하는 데 바치기 때문이다. 54쪽. 너는 그저 삶이 너를 내두르며 굴복시키도록 놔두는 사람일 뿐이지. 마음속 저 깊은 곳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뿐이고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흥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서질 못하지. 너는 알아. 마음속 깊이 너만은 알지. 네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이게 바로 안전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란다. 56쪽.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이 점을 명심하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단다. 61쪽.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을 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두렴.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항상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 말이다. 그게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70쪽.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한다. 월급을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단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야.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지. 79쪽.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품고 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감정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야.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욕망이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둔다. 그게 바로 무지의 시작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월급 봉투와 임금 인상,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좇지.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갈지도 전혀 모르고 말이야. 80쪽.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란다. 105쪽.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돈은 얼마 안 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 109쪽.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141쪽.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163쪽.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191쪽. 돈에는 큰 힘이 수반되며 그 힘을 유지하고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없다면 세상이 나를 내두를 것이다. 똑똑하면 남들에게 많이 내둘리지 않는다. 264쪽. 일자리란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는 실제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265쪽.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만 지급한다. 283쪽. 전도 유망한 직장을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면 당장은 손해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로 얻게 되는 기술은 장기적으로 더 큰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 밖에서 배우는 기술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288쪽.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293쪽. 승자들은 지거나 잃을 때 더욱 고무된다. 패배자들은 실패하면 좌절한다. 332쪽. 이유 또는 목적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결합이다. 342쪽.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지겹다면 혹은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 돈을 벌어야 한다. 351쪽. 반드시 갚아야 할 큰 빚은 절대로 지지 마라. 지출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 무엇보다 먼저 자산을 구축하라. 돈이 부족해지면 압력이 커지도록 내버려두고 저축이나 투자한 돈에 손을 대지는 마라. 재정적 압박 상태에서 당신의 금융 천재성을 발휘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낸 다음 청구서를 지불하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금융 지능도 높일 수 있다. 365쪽.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402쪽.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생각은 돈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들이 지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지 그들은 돈이 돈을 만드는 과학을 배우지 않았을 뿐이다. 407쪽.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종류의 소득을 얻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란다. 마치며 저희 집도 돈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수입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고 집을 살 돈은 없고 빚은 져야 하고 어렸을 때 돈은 싸움의 근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몰랐을 테니까요. 저도 37세가 돼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 알고 있기에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 100%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없는 걸 알기에 어느 정도의 집중된 목표와 그 계획 그리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 글쓰기, 주식,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지식을 쌓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주식을 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말 그 내면에는 금융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지금 처한 현실에 부딪히고 도전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읽으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읽기만 하고 덮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지금까지 밤리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